서명만 받으면 한 달 안에 다 내 이름으로 넘어와. 장인어른, 요즘 기억력도 좀 떨어지신다면서? 거실에서 들려온 남편과 그의 친구의 목소리. 저는 그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들이 노리는 건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김서영입니다. 올해 48살이에요. 순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결혼한 지 15년 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버지의 건강검진 날이었거든요. 75살이신 아버지는 매년 이맘때면 종합검진을 받으셨어요. 서영아, 나는 혼자 가도 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남편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혼자 가시면 안 되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남편은 평소에도 아버지께 정말 잘했어요. 깔끔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이라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았죠. 아버지도 남편을 많이 아끼셨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꾸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왜 그래? 불안해? 아니야. 그냥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태어났을 텐데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몇 시간 후 검진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심장이요. 아버지가 놀라셨죠. 네. 판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오랫동안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큰 수술도 잘 되거든요. 그래도 불안하구나.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험 같은 거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보험 얘기가 나와서 좀 이상했어요. 보험. 네. 만약에 큰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부동산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왜?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아버지는 순천에서 꽤 유명한 한옥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고택이었죠. 거기에 상가 몇 채와 땅도 있었고요. 꽤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래도 걱정돼요. 서영아, 내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너한테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이 또 이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하더라. 혹시 수술 날짜 정해지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준비할 게 있거든요. 무슨 준비? 아니에요. 그냥 병원비라든지.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뭔가 달랐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검사 결과 확인했어. 수술할 가능성이 높다네. 그래,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보자. 내일 만나. 무슨 얘기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남편 친구 중에 부동산 컨설팅 일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몸 좀 어떠세요? 괜찮다. 그런데 네 남편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무슨 얘기요? 재산 정리하자고. 세금 때문에 미리 해놓는 게 좋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남편이 왜 그런 얘기를 한 걸까?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 어떤 친구? 아, 부동산 일하는 친구. 요즘 경기가 어떤지 들어봤어. 역시 그 친구였군요. 그날 밤부터 남편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아버지께 자꾸 전화를 드리고 병원 일정을 확인하고 뭔가 바쁘게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 한편에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러웠어요. 며칠 후 남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찾아가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중요한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 재산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도 함께 있었는데 남편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진지하고 준비된 느낌이었죠.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세금 폭탄. 네. 상속세가 엄청나거든요. 특히 아버님 재산 규모면 정말 큰 돈이에요. 남편이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상속세 계산서 같은 것들이었죠. 이 정도 재산이면 상속세만 몇 억이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몇 억이나? 네. 그런데 미리 대비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증여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남편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세금을 줄이자는 얘기는 그럴듯했지만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증여를 하라는 거야?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서영이한테 해야죠. 그런데 서영이 명의로 바로 하면 또 세금이 나와요. 그럼 제 이름으로 잠깐 옮겨놨다가 나중에 서영이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 굳이 남편 명의로 해야 하는 거죠? 왜 너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아버지도 의아해 하셨어요. 부부잖아요. 절차상 그게 더 유리해요. 그리고 저는 세무 쪽을 좀 아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아, 아버지가 고민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세금까지 내면 부담이 너무 클 거예요. 남편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재산은 딸에게 줄 거다. 물론이죠. 결국 서영이한테 가는 거예요. 다만 절차상 절차고 뭐고 필요 없어. 딸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세금이 세금은 내가 낼 거야. 아버지가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 내 재산은 내 딸한테 준다. 그날 남편은 무척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버님이 너무 고집 있으시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줘. 딸한테 직접 주고 싶으신 거야. 그래도 세금 생각하면 세금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잖아. 하지만 남편은 계속 못마땅해 했어요. 그날 밤에도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실패야. 영감이 말을 안 듣네.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다음 날 남편이 또 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아버님,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말했잖아. 안 한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남편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미리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 한두 채 정도만.
그것도 안 해. 아버님, 정말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 좀 설득해봐. 왜? 아버지가 싫다고 하시는데. 세금 문제가 정말 심각해. 나중에 후회하실 거야. 그래도 아버지 뜻을 따라야지. 남편이 답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거절하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제 예감이 맞았어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됐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하면서 가방을 두고 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뒀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리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최근 남편의 행동들이 워낙 의심스러웠거든요. 가방을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열어봤습니다. 잘못된 건 알았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가방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어요. 처음엔 업무 관련 서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위임장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었죠.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포괄 위임. 제목부터 섬뜩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남편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서명란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명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증인란에는 이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하는 그 친구 말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 소리인가요? 아버지는 분명히 거절하셨는데 왜 이런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더 뒤져보니 증여계약서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남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것도 아버지 서명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다 채워져 있었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작성 날짜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아버지 정밀 검사 받는 날이었어요. 혹시 그날 뭔가 하려는 건가요? 급히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뒀어요.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어서 와. 가방 두고 갔더라. 아, 맞다. 깜빡했네. 남편이 가방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제가 뒤졌다는 걸 알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별일 없었어? 응, 뭔 일이 있겠어. 다행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서류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위임장, 증여계약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라는 날짜.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아버지가 거절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였죠. 다음 날 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에 정밀 검사 받으시죠? 응. 혼자 가세요? 네 남편이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 역시. 남편이 그날 아버지와 함께 있을 계획이었어요. 아버지, 혹시 최근에 남편이 또 이상한 얘기 안 했어요? 또 재산 얘기하더라. 그런데 나는 안 한다고 했어.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위임장이나 그런. 위임장.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군요. 아버지, 혹시 서류에 서명하실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요. 중요한 일이니까 같이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더 불안해졌어요. 남편이 정확히 무슨 계획을 세운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일부러 엿들어 봤어요. 화요일에 확실히 해야겠어. 뭔 일이 벌어지든 서명은 받아내야 해.
병원에서 나쁜 소식 들으면 충격받으실 텐데, 그때가 기회야. 무슨 소리죠? 아버지가 충격받으실 때를 이용하겠다는 건가요? 서류는 다 준비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증인도 준비했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 친절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이었죠.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제가 찾은 서류들만으로는 부족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화요일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의 진짜 계획을 알아내야 했어요. 남편의 진짜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며칠 동안 관찰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남편이 그 친구를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제가 카페에 있는 시간에 맞춰서 온 것 같았는데 마침 그날 일찍 들어왔거든요. 거실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엿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으로 녹음도 시작했어요. 정말 화요일에 할 수 있을까? 친구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병원에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정신 없을 거야. 그때 서류 내밀면서 급한 거라고 하면 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문제될 게 뭐야? 합법적인 절차잖아.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건데. 그렇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 장인 땅이 워낙 노른자잖아.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순천에서 그 정도 위치면 개발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네 이름으로 잠깐 돌려놨다가 네가 되파는 거야. 지금 아버지 재산을 팔아버리겠다는 소리인가요? 그런데 조건이 있지? 친구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네가 도와주는 건데 공짜는 아니지. 땅 팔리면 내 목 30% 현금으로 줘. 30%라니. 아버지 재산의 30%를 친구에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상가 하나는 내가 인수하는 조건이야. 알겠어. 어차피 다 팔 거니까 상관없어. 상가까지. 정말 아버지 재산을 모두 처분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서영이는 모르는 거지? 당연하지. 알면 난리 날 텐데. 나중에 들키면? 그때는 이미 끝난 일이야.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돼.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장인이 서명할까? 만약 안 하시면? 그럴 리 없어. 내가 워낙 평소에 잘해드렸으니까 믿으실 거야. 역시 네가 똑똑해.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네 이름으로 둘 거야? 한 달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알겠어. 그럼 화요일 준비 완료네. 너는 증인으로만 와주면 돼. 병원 어디야? 순천대학병원이야. 2시에 검사니까 1시쯤 로비에서 만나자. 모든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서영이가 따라올까 봐? 안 와. 카페 일 때문에 바쁘거든. 다행이네. 모든 게 완벽해. 이번 주면 모든 게 끝나. 대화가 끝나고 친구가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화장실에 갔을 때 조심스럽게 다시 밖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누구 왔었어? 아, 친구. 잠깐 들렀다 갔어.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했어?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지.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지 의논하고 있었으면서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공모해서 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증거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에게 따지면 발뺌할 게 뻔했고 아버지께 말씀드리자니 너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았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화요일에 현장에서 잡는 거였어요. 남편이 아버지를 속여서 서명받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테니까요. 화요일까지 이틀 남았어요. 그동안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화요일에 혹시 누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서류? 무슨 서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서류든 제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잖아요. 알겠다. 다행히 아버지는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이제 화요일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카페 일 때문에 못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틈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화요일 당일, 저는 일찍 카페를 닫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친구가 일시에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도착해야 했죠. 12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일시 정각에 남편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과 아버지가 함께 들어왔죠. 아버님, 검사 전에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남편이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게 들렸어요. 무슨 얘기? 중요한 서류 좀 봐주셔야 해요. 지금. 네, 급한 거라서요.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봤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죠. 이게 뭐야? 아버지가 서류를 보시며 물어보셨어요. 재산 관리 관련 서류예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재산 관리. 네, 세금 문제 때문에 급하게 처리해야 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였죠. 잠깐. 이거 위임장 아니야? 아버지가 서류를 자세히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임시로 저한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임시가 아니라 포괄 위임장이잖아. 아버지도 바보가 아니셨어요. 아버님, 지금 서명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큰일이 뭐야? 세무서에서 조사 나올 수 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나섰어요. 아버지, 그 서류에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특히 남편과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영아, 너 왜 여기 있어?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당연히 와야지. 아버지가 속임을 당하고 계시는데. 무슨 속임? 그 서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재산을 모두 남편 이름으로 넘기는 위임장이에요.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그 사람들이 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예요. 남편이 발끈했습니다. 뭔 소리야? 세금 절약하려고 하는 건데. 세금 절약이요? 그럼 왜 며칠 전에 친구와 통화할 때 30% 나눠 가지기로 했다고 했어? 남편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다 들었어. 땅 팔면 30% 주기로 했고 상가 한 채는 친구가 가져가기로 했죠. 친구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충격받으실 때를 노려서 서명받으려고 했지. 증거라도 있어? 남편이 따져 물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 장인 땅이 워낙 노른자잖아. 내 이름으로 잠깐 돌려놨다가 내가 되파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대신 땅 팔리면 내 목 30% 현금으로 줘. 친구 목소리도 들렸죠. 아, 그리고 상가 하나는 내가 인수하는 조건이야.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 오해예요. 그냥 농담으로. 농담.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 농담이라고.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병원에서 충격받고 나면 정신이 없을 거야. 그때 급하다고 하면서 슬쩍 서명 받으면 돼. 내가 워낙 평소에 잘해드렸으니까 믿으실 거야. 아버지가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이 자식이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아버님, 정말 오해예요. 오해가 뭐야? 내 재산을 훔치려고 한 거 아니야?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아버지를 속여. 저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서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더 거짓말 할 거야? 그때 친구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잠깐 어디 가세요? 제가 막아섰어요. 나는 그냥 도와준 거야. 도와준 게 아니라 공범이죠. 30%의 상가까지 받기로 했으면서 병원 로비가 시끌벅적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요. 제가 말했어요. 경찰서? 남편이 놀랐어요. 당연하지. 사기죄잖아. 사기는 무슨 사기야?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기 미수도 범죄야. 내가 미리 알아봤거든. 그리고 이미 112에 신고했어. 신고? 응. 경찰이 곧 올 거야. 정말로 경찰이 왔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남편과 친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 들려주세요. 저는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 위임장 사진, 모든 걸 다 준비해뒀거든요. 확실한 증거네요. 같이 가실까요? 경찰이 말했어요. 남편과 친구는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내가 저 자식을 믿었는데 아버지, 괜찮아요. 다행히 미리 알았잖아요.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그랬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모든 게 끝났을 거예요. 이제 검사 받으러 가세요. 검사는 무슨 검사야? 이런 일 있고 나서 어떻게 검사를 받아? 그래도 받으셔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마음이 좀 놓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고맙다. 뭘 고마워요. 제가 더 죄송하죠. 네가 아니었으면 내 재산 다 잃을 뻔했어. 이제 안전해요. 더 이상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이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승부를 해야 했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남편과 친구는 다음 날 석방됐어요. 하지만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었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서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정말 오해야. 난 그럴 생각 없었어. 녹음 파일까지 있는데 오해라고? 그건 그냥 친구 놈이 하는 소리에 맞장구 친 거야. 끝까지 발뺌하는구나. 그럼 위임장은 뭐야? 증여계약서는 뭐고? 그건 만약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만약을 위해서? 아버지가 거절했는데도 어쨌든 실제로 한 건 아니잖아. 서영아, 우리 부부인데 이럴 필요 있어? 부부라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친구를 사기 미수와 공모 혐의로 기소한다는 내용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남편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녹음 파일, 준비된 서류들, 구체적인 계획까지 모든 게 드러났거든요. 피고인들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려 한 것이 명백합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특히 고령의 피해자가 병원에서 충격을 받을 것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재판부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증거가 명확하고 계획성이 인정됩니다. 결국 남편은 징역 2년, 친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항소할 거예요. 남편이 끝까지 버텼지만 소용없었어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남편의 범죄 때문에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어요. 재산 분할은 없다. 남편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산 분할 요구가 기각됐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남편은 감옥에 갔고 저는 자유로워졌죠. 아버지도 안심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네, 완전히 끝났어요. 다행이다. 내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졌구나. 며칠 후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서영아, 내 재산을 네 이름으로 옮기려고 한다. 왜요? 급할 것 없잖아요. 이번 일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결국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제 이름으로 이전됐어요. 세금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고요. 한옥, 상가들, 토지까지 모든 게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그 한옥에서 살고 있어요. 카페 일도 계속하고 있고요. 어제는 아버지와 함께 한옥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서영아, 네가 없었으면 이 집과 땅은 벌써 남의 손에 넘어갔겠구나. 다행히 미리 알았잖아요. 정말 고맙다. 내 딸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 아버지, 이 집은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 집이에요. 평상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집이 안전하게 지켜진 거니까요. 그때 뉴스에서 남편 소식이 나왔어요. 감옥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화면 하단에 이런 자막이 나왔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남편의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안전해요.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소중한 것들은 끝까지 지켜내야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